안녕하세요. 2023 제2회 국제방정환 학술대회 식전행사 사회를 맡은 장미영입니다. 저는 올 11월에 개최될 세계방정환 학술대회 기획분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식전행사는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될 국제방정환 학술대회 본 행사에 앞서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될 세계방정환 학술대회 중간보고의 자리입니다. 보고에 앞서 박상재 공동조직위원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일 모레는 우리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돌아가신 지 9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 중랑 역사문화공원에서는 또 추도식이 거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 전 소파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긴 그 유언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두고 가니 잘 돌봐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또 주제가 제2의 국제방정환 학술대회 주제가 시민교육과 교육학 속에 살아있는 방정환입니다. 살아있는에 저는 방점을 찍겠습니다. 안데르센이 세계 어린이뿐 아니라 모든 어른들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있듯이 이제 방정환을 세계 어린이들과 또 어른들 가슴에 영원히 살아있는 그 인물로 우리가 만들어야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또 위인이시니까요. 우리 지난 5월 1일 날 방정환 선생님이 100년 전에 어린이 해방선을 외쳤듯이 우리도 광화문에 가서 함께 기념행사를 하고 거리 행진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학술대회는 앞으로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2023년 세계 방정환 학술대회의 전초적인 그런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어지는 국제 방정환 학술대회가 잘 진행돼서 앞으로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세계 방정환 학술대회가 성공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짐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상재 공동조직위원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세계방정환 학술대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개인과 단체에서 물심양면으로 힘을 합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준비 계획에 관하여 장정희 집행위원장님을 모시고 중간 보고를 듣겠습니다. 장정희 집행위원장님은 사단법인 방정환 연구소 이사장님으로서 이번 학술대회 준비는 물론 방정환 선생님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굉장히 뜻깊고 그리고 겸허해지는 날인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21일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출범식을 저희가 개최한 지 이제 3개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대로 잘 실행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도 할 겸, 그리고 또 당부의 말씀도 또 드릴 겸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화면을 준비했으니까 빨리 이제 넘겨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정환 세계 학술대회의 개최 목적이라든지 이런 우리들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걸 이제 간단하게 짚어보면, 세계적 규모의 학술 대회로 방정환과 우리 세계 어린이 문학 예술을 학술적으로 조명해보자
하는 것이고, 또 둘째는 올해 2023년 어린이 해방선언 공표 100주년을 기념해서 방정환 선생의 활동을 중심으로 세계 여러 어린이 운동 관련 단체, 또 그러한 그 활동이라든지 연대, 협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보자. 그리고 셋째는 세계 아동문학 및 어린이 문화 예술의 동향을 연구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공유해서 미래 비전을 전망해보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자. 이로써 K-스토리 문화 산업 기반의 확장, 그리고 방정환 선생의 세계화에 기여해보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 목적과 함께 대회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개관이 이루어지는지 주요 프로그램, 현재 주요 참가국, 그리고 여러 인사들, 현재까지 어느 단체에서 참가하고 있는가 한 점, 그리고 그동안의 추진 경과 내용을 약간 사진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정감을 한번 느껴보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가 실제로 개최될 때 어떻게 참가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회 추진 경과를 이제 짧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1일 처음으로 이제 이 대회 개최에 대한 계획을 이제 발표한 이후 3월 20일, 올해 3월 20일을 이제 발표자 모집 마감을 목표를 걸고 발표자 모집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거쳐서 4월 21일에 심의 및 선정 과정을 거쳤고 이제 내일 모레가 되겠네요. 방정환 선생의 소파 선생 작고일인 7월 23일 오전 9시부터 해서 본격적인 등록을 시작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등록은 현장 참가와 웨비나로 누구나 쉽게 정말 부담 없이 온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참가 대회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대회 추진 경과인데 이 사진은 이제 21일에 출범식을 했을 때입니다. 도정환 의원님께서 힘차게 잘 출발하시라고 이렇게 축사도 해주셨습니다. 그때 모인 여러 선생님들의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상임 공동 조직위원장님께서 아주 힘차게 이렇게 구호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실선에서 실무적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선생님들의 얼굴들을 이렇게 조금 소개해 드립니다. 그날은 각 공동 주관 단체장님들하고 모여서 발표자의 모집된 이런 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심의해서 선정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쳤습니다. 올해 5월 12일에 아무래도 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저희들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5월 12일 일종의 붐업 행사로 남이섬에서 방정환과 세계 어린이 책 여행이라고 하는 전시를 남이섬 교육문화그룹과 공동 주최를 하게 됐습니다. 공동 주최를 하면서 저희가 헌공 다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을 맡으셨던 김연희 선생님께서 지금 헌공 다리를 해주시고 또 그때 많은 어린이들이 이 전시를 보러 오셨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나비의 꿈이라든지 또 세계 어린이 책 100개국 이런 여러 가지 나라를 좀 골라서 이렇게 들려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념 촬영을 했는데 너무 뜻밖의 일요일에 IBBY의 오랫동안 사무총장을 하셨던 리즈 페이지 씨가 이 전시장을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기념 촬영도 했고 그때 어린이들의 드라마 촬영을 끝까지 앉아서 지켜봐 주시면서 매우 놀라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가시기 전에 세계 방정환 학술대회가 열릴 때 IBBY 회장님의 축사를 꼭 영상 축사를 모실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돌아가서 전해주겠다 그렇게 이제 하셨습니다.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를 위해서 중랑구에서도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랑구는 방정환 선생의 유택이 있는 곳이니까 우리도 그냥 있을 수 없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회의도 하시고 많이 지원해 주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방정환 학술대회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체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저희가 주제는 그 방정환과 21세기 세계의 어린이들이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그 큰 주제 아래 특별 방정환 포럼이 이제 그 세션이 마련됩니다. 21세기 어린이 해방을 이야기하다라고 하는 주제로 폴란드 야누시 코르착 선생과 그리고 한국 방정환 그리고 스웨덴의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이 세 분의 어린이 사상이 어떠했는가, 어떻게 만나는가, 이 세 분의 어린이 사상이 앞으로 세계 어린이 운동에 어떻게 우리가 기여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포럼을 이제 마련됐고 또 공동 주관 단체장님이나 또 그 단체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정말 훌륭한 주제들이 마련됐습니다. 주제 세션이 독립적으로 4개에 걸쳐서 이것도 역시 둘째 날 11월 10일에 크게 각 세션마다 독립성을 가지면서 연결이 되는 그런 형식으로 여러 선생님들께 펼쳐 보일 생각입니다. 발표는 그 현장에서 이렇게 그 구두 발표도 있고 또 포스터 발표도 있고 또 외국에서 올해는 현장이 못 오지만 아쉽지만 디지털 영상으로 발표를 참여하시는 이런 그 외국인도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30개국 정도가 지금 참가의 의사를 밝혀 오시고 실제로 그 각 세션이나 어떤 발표 부분에서 참가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조 강연 2명, 그 해외 작가 대담 1명, 고요. 한국 작가 대담 1명, 그다음에 논문 발표가 해외 18명, 국내 22명, 그리고 방정환 포럼에서 6명, 그리고 포스트 발표 9명 이렇게 펼쳐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포스트 발표는 앞으로 조금 더 가능하다면 추가 모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번 대회에서는 방정환 세계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방정환 수행을 세계화하기 위해서 가장 엑기스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의 문학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작년에는 4월 금음날 밤이라고 하는 동화를 6개 언어로 번역을 하고 13개국 스토리텔러가 동화로 스토리텔링을 하셨습니다. 올해는 주로 아시아권 그 스토리텔러를 중심으로 해서 나비의 꿈을 선정을 해서 스토리텔러 텔링을 하셨습니다. 지금 10개국의 그 스토리텔링이 모두 도착해 있습니다. 이쯤에서 박수를 좀 보내주시죠. 이런 것을 엎드려 절받기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개최 공간은 특별하게 어떤 한정을 짓거나 경계를 짓지 말고 모든 것에서 열려 있는 그런 대회를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국 어디에서나 해외에서나 만날 수 있도록 줌 웨비나를 아주 정교하게 준비할 예정이고요. 현재의 어떤 실질적인 현실 공간에서는 호텔 프레지던트 그리고 서울시민청, 숙명여자대학교, 중랑구 망우역사공원 현재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웨비나로 한 명씩 들어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오늘 이것처럼 여러 단체, 소규모 단체,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단체로 영상을 이렇게 관람하면서 토론도 같이 진행해 볼 수 있고 또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특별 학교 수업의 어떤 연장에서 어떤 특별한 좋은 강의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널리 해서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주요 일정은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4박 5일로 되어 있습니다. 첫날은 방정환의 밤을 만들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그날 도착해서 그 다음날 바로 학술 대회를 하려고 하니까 방정환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도통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촐하게나마 저녁을 드시면서 방정환 수행의 노래라든지 방정환 수행의 극이라든지 또는 우리나라의 재미있게 율동과 함께 배워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재미나는 이런 동료라든지 이런 것들과 해서 서로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학술 행사는 10일과 11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반까지 빈틈없이 이렇게 채워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기조강연과 논문 발표, 작가 대담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둘째 날 그 오후부터는 주제 회의가 각 파트별로 펼쳐지고 첫째 날과 둘째 날 오전까지는 동시 통역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4일차는 방정화생의 묘역에서 송별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그 주요 참가 인사입니다. 제가 작성할 때는 밑에 그 국가를 다 썼는데 지금 국가명이 지금 안 뜨고 있네요. 우선 제가 떠오르는 대로 그 거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떴군요. 네. 여기 이제 독일, 덴마크, 대만, 베트남, 몽골, 폴란드. 이 성함은 세부 일정표에 모두 홈페이지나 그 BJHC를 통해서 다 이렇게 그 자세한 프로필도 이제 곧 이제 그 올려드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스웨덴, 바레인, 필리핀, 일본, 프랑스, 그리고 인도네시아, 영국, 그리고 이제 디지털로 참가하시는 분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은 아직 사진이 도착하지 않아서 공유를 못했습니다. 보시면 그 여성도 계시고 남성도 계시고 굉장히 젊으신 분도 계시고 또 굉장히 연로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현장에 오시지는 않지만 스토리텔러에 참가하신 분들의 얼굴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세네갈, 콜롬비아, 베트남, 튀르키예, 이탈리아, 태국. 이 그 스토리텔러는 그 한국 스토리텔러 협회 방동주 회장이 그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세네갈 스토리텔링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이 방이라는 뜻이 그 굉장히 그 나라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의미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어린이들하고 그 강가에 가가지고 이 스토리텔링을 했는데 너무 그게 아름답고 감동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편의 동화, 한 편의 이야기가 얼마나 세계의 국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언어는 통하진 않지만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뭔가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태국, 페루,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만 이야기해도 거의 10분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조금씩 더 풀어서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트워크 함께해요. 이것은 이제 저의 오늘 그 당부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구자 20명, 30명, 50명, 한 100명 정도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이 없겠습니까? 그죠?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세계 방정환 학술대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줌 웨비나 참가를 확대하기로 저희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특히 그 단체별 참가 접수를 이제 그 받을 예정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참가비로 그렇게 그 단체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 20명만 구성이 되면 단체로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국 도서관이나 강의실, 줌 웹이나 이런 그 참가 수업이나 이런 그 토론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런 것들도 모니터링이나 이런 그 글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결과 보고서를 낼 때 각 처에서 활동하셨던 내용들도 빼곡하게 좀 담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해외 참개국 확대 네트워크입니다. 현재 30개국 참가했지만 그 IRSCL이라든지 IBBY에도 이 소식을 좀 전해서 한 국가에 1명 정도 이상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교민 어린이 한글학교에도 또 방정환생의 그 동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해외 한국어 학과에도 한국어 주제 세션은 다 한국어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한국어 학과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학생들도 얼마든지 그 이 대회에 함께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1국에 1명 이상 참가도 좋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나는 우리나라의 작가 한 명을 소개하고 싶다.
나는 내 작품을 좀 소개하고 싶다.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디지털로 영상을 찍어서 얼마든지 한 10분 정도로 내외로 해서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유를 하면 작은 네트워크지만 그걸 통해서 저희가 그 온 나라가 연결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 네트워크 100개국이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대회로 만들어 보고요. 이번 2023년 세계 방정환 학술대회는 특별히 그동안 저희 방정환 연구소나 여러 그 학회에서 학술대회가 많이 있었지만 세계적인 방정환 학술대회로 창설되는 대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나무든지 식목일에 보면 나무를 잘 심어야 이게 잘 자라잖아요. 그죠? 나무를 잘못 심으면 금방 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설 대회니만큼 첫 대회를 정말 합심을 다해서 그렇게 한번 개최해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장정희 집행위원장님 보고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옆에서 이 행사를 같이 준비하면서 느낀 거는 그 처음 시작은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게 가능할까? 이게 꿈인데 우리 꿈을 한번 꿔볼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뜬구름 잡으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꿈들이 하나씩 하나씩 현실이 되고 그 현실을 만드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주고 계셔서 어떤 순간엔 좀 감동적이기도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남이섬에서 있었던 그 행사가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요. 앞으로 남은 기간들도 아마 지금 소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이 꿈꾸는 많은 꿈들이 현실화되는 그런 과정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계 방정환 학술대회가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모여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이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함께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